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유가의 인상 추세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서 갤런당 5달러에 달하던 것이 잠시 동안이나마 거의 4달러 선까지 하강하는가 싶더니 최근 1, 2주 사이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석유 수출 국가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5일 회동에서 11월에 석유 생산 및 수출량을 하루 1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 각국에서 진행돼 경기 둔화 및 침체가 예상되자 두 달새 배럴당 12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2021년 1월부터 세계 경제가 코로나 회복세와 함께 재가동에 들어가자 당초에 1,000만 배럴 감소를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올 8월로 1,000만 배럴 감산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회동에서 10월에 생산할 규모를 전월에 비해 매일 단위로 10만 배럴씩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뒤에 10만 배럴의 10배 크기인 100만 배럴로 유류 생산량을 감산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규모는 코로나 창궐 당시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유가 안정 속에 중간 선거를 치를 참이던 미 정부와 에너지 비용 급등 사태에 유럽으로부터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장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CBS 뉴스에 따르면 연방과 주정부에서 주거, 식품, 의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장자협회 관계자는 노년층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 쓰여지지 못해 그 규모가 한 해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노년층 1,4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50달러인데 팬데믹 이전보다 25% 이상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으로 300만 명 정도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조차 안 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가입자의 30에서 45%는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처방약 값에 제값을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 정책 분석가 메러디스 프리는 대부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시카고 한인사회에는 연장자 관련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을 도와주는 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들이 여럿 있어 혜택 신청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benefitscheckup.org에 접속하면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반스톤 지역 우편물을 배달하던 2명의 집배원이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걸쳐 멀로길과 나다니엘 길에서 각각 강도를 당해 마스터 열쇠를 빼앗겨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범행을 벌인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에반스톤 경찰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에버레 플렛을 리치길 900블락에서 정지시켜 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펼쳐 권총 한정과 집배원을 위협하고 빼앗아간 물품들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에반스톤 거주자로 밝혀졌고 총기 강도로 인한 2건의 중범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그가 빼앗아갔던 인근 콘도와 아파트 시설에 출입하는 마스터 열쇠 꾸러미들은 회수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군 당국이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고 미국은 3일 밤 늦은 시각에 이례적인 심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을 때도 새벽 시간에 규탄 성명을 낸 전례가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불법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두 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라는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결국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도발 강도를 올리는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의 사정권이 괌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면서 북한이 점점 대담해진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안키트 판다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은 분명히 하고 아마 8차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술 핵무기를 시험하려 할 것이며 그 시점은 11월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간선거 11월 8일을 앞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관리를 벗어난 북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명문 뉴욕대학교 교수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 뉴욕타임스는 뉴욕대 소속 유기화학 과목 교수 메이틀랜드 존스가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 350명 중 82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돼 해고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유기화학 과목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성적도 잘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험 점수에는 수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학교 측은 성적을 검토한 후 수업 수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존스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편의를 봐줬고 시험 난이도도 낮췄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낙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학습에서 현실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공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존스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과 뉴욕 대학 등을 거치며 경력을 인정받았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225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300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를 집필한 석학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학생들이 교수의 수준 높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백악관이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NBC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항소법원의 다카 위헌 판결 가능성과 관련 다카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르면 수일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우위의 재판부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 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만큼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판결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조치는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들은 연방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와 관련 연방의회에서 다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수혜자들은 추방 공포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단체 FWD.US는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카 프로그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방의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약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출신 국가와 민족별로 다른 질병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으로 통일돼 조사되는 아시안계 관련 보건 데이터에 대해 학계와 소수계 관련 기관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보다 암 발생 비율이 높고 베트남계 미국인의 경우 비형 간염의 복균 비율이 미국 전체 인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남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심장병과 비만을 앓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아시안 민족별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민족이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단일 계통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수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언론사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와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안 보건 연구 교육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교수이자 아시안보건센터를 창립한 브라이언트 린 박사는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긴 하지만 단일 조직은 아니다라고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아시아계 건강 데이터의 세분화를 추진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린 박사는 세미나에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어느 인종인지 체크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또 다른 의사인 윈스턴 원 박사는 아시아 내 데이터를 세분화할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와 미 전역의 보건 시스템의 리더십이 부족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간호대학 교수인 벤타 팍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태평양계 연구와 교육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이라는 연구를 실시해 약 9,300명의 연구 참가자를 선발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어, 중국어, 광동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